금강경이 말하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대답이 안 되는 순간, 이게 단순한 고민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평생 무언가를 쫓아다니면서도 허전한 느낌이 가시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금강경은 내가 생각하는 너는 진짜 내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진짜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걸 알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들.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어디 출신이다. 어떤 성격이다. 무엇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를 지키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내 이미지를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것들을 지키고, 누군가 그 나를 건드리면 화가 나고, 상처받고, 불안해집니다. 금강경은 여기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정말 너냐고요?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바뀌면 나도 바뀌는 건지, 지금 이 성격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10년 전에 내 성격과 지금 성격이 같은지,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5년 전에도 똑같이 좋았는지 다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들이 진짜 나일 수 있는지, 금강경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아상이란 무엇인가? 금강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 중 하나가 아상입니다. 아상이란 내가 있다는 고정된 생각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딱딱하게 굳어진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아상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오고, 그 이야기를 스스로도 믿기 시작하고, 그 이미지를 지키려고 평생을 씁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라고 믿으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두려워집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으면 실수하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믿으면 내 안에 나쁜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상이 강할수록 그 아상이 흔들릴 때마다 고통이 생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이미지가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항상 변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변합니다. 고정된 나의 이미지와 계속 변하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평생 충돌합니다. 그 충돌이 고통입니다. 금강경은 그 고정된 이미지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너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 금강경이 말하는 인상, 중생상, 수자상. 금강경에는 네 가지 상이 나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아상은 나라는 고정된 이미지입니다. 인상은 나와 남이 다르다는 구분입니다. 중생상은 모든 존재를 고정된 범주로 나누는 생각입니다. 수자상은 내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를 얼마나 묶어두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나와 남이 다르다는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남이 잘 되는 게 나와 상관없어집니다. 남이 힘든 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집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모든 존재를 고정된 범주로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잘라 규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미루는 습관이 줄어듭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금강경은 이 네 가지 상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네 가지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삶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나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 중 하나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곧 나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생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올라오는 건가요? 대부분의 생각은 그냥 올라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생각이 올라옵니다.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나는 생각이 올라오고, 걱정하고 싶지 않은데 걱정이 올라오고, 잊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이 생각들이 진짜 나인가요? 금강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생각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구름이 하늘에서 생겼다,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도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 구름이 하늘이 아니듯 그 생각이 나가 아닙니다. 나는 그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 생각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는 자리, 그게 진짜 나에 가깝다고 금강경은 말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개념적으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경험해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그냥 보는 겁니다. 화가 나 있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화가 조금 달리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금강경이 말하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첫 번째 경험입니다. 네 번째, 나는 내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감정이 곧 나라고 믿습니다. 내가 슬프면 나는 슬픈 사람이 됩니다. 내가 화나면 나는 화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불안하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지키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합니다. 슬픔을 없애려고 억누르거나 화를 없애려고 참거나 불안을 없애려고 뭔가를 계속합니다. 근데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감정들도 생각과 마찬가지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라고요. 슬픔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화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불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이 나인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지나가는 자리가 나에 가까운 겁니다. 이게 감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감정에 나를 완전히 동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지금 슬픔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그 미묘한 차이가 실제로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이 너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 불행했던 게 아니라 불행한 감정이 있었던 거더라고 했습니다. 그 감정은 지나갔고 자기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내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립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뭔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고,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어떤 관계가 끝나면 나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금강경은 그 역할들이 너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역할은 내가 하는 것이지 역할이 너인 게 아니라고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역할에서 나를 분리할 수 있을 때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라는 역할 자체가 되어버리면 자녀가 잘못될 때 내 존재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더 잘하려는 집착이 오히려 더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역할을 하되 그 역할에 완전히 먹히지 않는 것. 금강경이 말하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6번째,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인가?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나는 뭔데?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역할도 아니라면 뭐가 남는 거냐고요. 금강경은 이 질문의 말로 딱 잘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로 설명되는 순간 그것도 또 하나의 개념이 되고 그 개념을 또 나라고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뗏목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합니다. 근데 강을 건너고 나서도 그 뗏목을 등에 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금강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진짜 나를 찾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결국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자리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아는 자리, 감정이 오고 가는 걸 아는 자리, 상황이 변하는 걸 아는 자리, 역할이 바뀌는 걸 아는 자리, 그 알아차리는 자리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도 지금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나의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금강경은 가리킵니다. 7번째,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이 내 것이어야 한다는 집착 없이 사랑하는 것, 지금 이 일을 열심히 하되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결과에 묶이지 않는 것,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할 수 있습니다. 집착 없이 어떻게 열심히 하냐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집착이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표를 반드시 잘해야 한다는 집착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떨리고, 이 사람과 반드시 잘 돼야 한다는 집착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이 일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이 있을 때 오히려 판단이 흐려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말하는 바입니다. 8번째, 진짜 나를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금강경이 말하는 진짜 나를 모르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남들의 말에 지나치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나를 좋게 말하면 올라가고 나쁘게 말하면 무너지는 경험. 이게 왜 생기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이미지를 남들이 확인해 줘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알면 남들이 뭐라 해도 그게 내 핵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나가고 나는 뒤처지고 있고 이 비교의 고통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간격에서 옵니다. 진짜 나를 찾아가면 그 비교 자체가 의미를 잃어갑니다. 세 번째로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의 내가 변하면 나를 잃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성장하고 싶은데도 변하는 게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나는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 변화가 두렵지 않아집니다. 네 번째로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실수를 했다. 그때 그게 잘못됐다. 그 과거가 나를 규정한다고 믿기 때문에 과거를 놓지 못합니다. 진짜 나는 과거가 아닙니다. 그걸 알면 과거를 놓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금강경이 말하는 무아가 허무주의가 아닌 이유.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나는 없는 거 아닌가? 뭘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강경의 무아 사상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아는 고정된 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없는 게 아니라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 속에 있고 그 흐름 자체가 나입니다. 이게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고정된 틀이 없으면 어떤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아를 이해하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나라는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경험, 지금 이 만남,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됩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미루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허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가장 충실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열 번째, 금강경에서 배우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방법.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금강경이 말하는 진짜 나를 찾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화가 났을 때,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 슬플 때, 지금 슬픔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 두려울 때,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감정에 완전히 먹혀버립니다.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화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잠깐 멈추고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 그 짧은 순간이 나와 감정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나라고 믿는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믿는 것들을 적어보고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믿음들이 내가 직접 경험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들어서 만든 것인지 이 과정에서 내가 진짜 나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 외부에서 주어진 것들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 그 결과보다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요리를 할 때 그 결과가 맛있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지금 이 재료를 다루는 것 자체에 집중해 보는 것,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대화가 좋게 끝나야 한다는 생각보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해 보는 것,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서 금강경이 말하는 응무소주 이 생기심이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11번째, 진짜 나를 찾아가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 금강경이 말하는 진짜 나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실제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남들의 말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했을 때 그 말이 예전처럼 깊게 꽂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의 일부를 건드릴 수는 있지만 내 핵심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내 핵심은 그 사람이 말하는 나의 이미지와 다른 자리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달라지는 건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 하는 비교. 그 비교가 점점 의미를 잃어갑니다. 왜냐면 저 사람의 삶과 내 삶은 다른 흐름이고 그 흐름을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 줄어들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금강경이 말하는 삶의 변화입니다. 엄청난 깨달음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2번째, 금강경이 말하는 보시와 진짜 나의 관계. 금강경에서 보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보시는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베풀라고 합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도 없이 베풀고 상대방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도 없이 베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도 없이 베푸는 것. 이게 왜 진짜 나와 연결되냐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조건을 다는 이유가 바로 아상 때문입니다. 내가 베풀었으니 그에 맞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 반응을 통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다는 것은 그 아상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그냥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그게 진짜 나를 찾아간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조건 없이 베풀 때 오히려 더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뭔가를 받아야 채워지는 게 아니라 주는 것 자체로 채워지는 경험. 이게 금강경이 말하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감각 중 하나입니다. 13번째,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금강경을 통해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결국 도달하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의 나도 아니고 미래의 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나. 이게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삽니다. 지금 밥을 먹으면서 어제 일을 생각하거나 내일 걱정을 합니다. 지금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진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모인 나도 아니고 미래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게 나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밥 한 끼가 소중해지고 지금 이 대화가 귀해지고 지금 이 숨 한 번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했다고요. 책도 읽고 여러 가르침도 들었는데 뭔가 아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밥을 먹는데 그냥 이 밥이 따뜻하다는 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이 자리, 이게 나라는 게 갑자기 실감났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책에서도 설명이 안 됐던 것들이 잠깐 느껴진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금강경이 말하는 진짜 나는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금강경이 말하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어온 것들, 생각, 감정, 역할, 이미지, 이것들은 진짜 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변하고 왔다가 사라집니다. 진짜 나는 그것들이 변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무엇이 왔다가 사라지든,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알게 되면 무엇에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잃어도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변해도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나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온갖 것들에 집착하며 사는 삶에서 진짜 나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자유롭게 사는 삶으로의 전환. 그 자유가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더 가볍게, 더 충실하게, 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금강경이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결국 가장 잘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